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희망과 성장의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행복을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성공을 희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실패와 좌절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는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불행하며 원망이 터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우여곡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뜻하는데요. 첫눈에 보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사용되는 문장들을 찾아보면 우여곡절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문장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철수는 시험을 준비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했다. 경찰은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범인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와 같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사용하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좌절과 실패도 있죠. 부부가 살아가며 행복하고 사랑하며 감사한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부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 차이가 없죠. 특히 부부 사이에 외도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어떤 사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많은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 앞에서 좌절과 실망, 분노와 무기력을 맛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무의미와 함께 삶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사건이 발생하면 인생이 모두 허물어지는 느낌 때문에 삶과 인생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감정 때문에 삶과 인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우여곡절 속에 있는 것인데 이를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외도를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항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도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힘들고 고달픕니다. 오죽하면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가 진심으로 죽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상담 경험 중 몇 명의 자살 시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 난간에 올라서 있었는데요. 외도 행위자가 저에게 걸어온 전화로 겨우 설득하여 자살을 방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건대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나 일탈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사건이고 이를 떠나 인생이 달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사건에 대해 과한 해석을 할 경우 목숨을 떠나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은 외도의 위험과 유혹 앞에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죠. 모든 부부는 외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은 외도하는 사람과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외도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죽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예방하며 사랑하는 것이 부부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고 살거나 부부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고 거리두기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겪는 대형 사건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사건을 직면한 부부는 적어도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망했구나와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야겠구나입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모든 것이 망했다는 파국적 사고, 패배적 사고, 절망적 사고에 빠진 분이 있고 반대로 이혼과 관계없이 이번 외도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결혼 생활도 분석해 보면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성장형 사고, 성숙형 사고, 발전형 사고를 가진 분도 있죠. 전자의 사람들은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죠.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냐는 외도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고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우여곡절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여곡절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1차적으로 우울하고 억울하며 슬플 수 있으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떤 이는 성장과 성숙을 하고 역설적으로 행복에 대해, 사랑에 대해, 감사에 대해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도 해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소소한 만남과 모임이 얼마나 행복한 시기였는지 알듯이 말이죠. 아울러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면역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감기 걸렸다고 나는 이제 죽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건강관리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깨달음과 성찰의 계기를 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라면 이를 통해 성찰, 통찰의 계기로 삼고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쳐야 드디어 행복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간다고 말할 수 있죠.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느낌, 감정, 정서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사건을 승화하면 더 나은 결혼생활, 더 나은 부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트라우마화 되는 경향이 높고 매일 외도 내용을 반추하거나 외도 관련 이야기를 반복하면 외도 트라우마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과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외도 트라우마는 고착되어 버리고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울러 인지적으로 왜곡 현상이나 확증 편향이 벌어지면 배우자의 외도가 끝나고 외도 행위자가 개과천선하여 돌아와도 외도 피해자는 배우자를 의심하는 눈초리와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편집증 환자, 우울증 환자, 불안증 환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외도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많은 외도 피해자가 생각하듯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개인의 자존감도 바닥이지만 부부의 자존감도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울러 부부의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자녀의 자존감, 즉 가족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외도는 재발하고 우여곡절 끝에 더 나은 삶이 아닌 우여곡절 끝에 더 피폐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라기는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평소 부부의 의사소통, 정서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잘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연식이 쌓일수록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늘어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를 치료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의 외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당장 이혼하거나 헤어지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먼저 외도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외도가 주는 의미를 찾아 깨달으며 나은 삶을 위해 지난 삶을 탐색, 분석, 해석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비유적으로 핵폭탄이 터지는 사건이나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아울러 외도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 부부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와 함께 외도 직면 후 상처 치료를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외도 극복의 성패는 나누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